안녕하세요. 이제 우리 문제 단거나 1반이 다 끝나고 문제 단거나 2반입니다. 자, 이지선 유할명에서 푸는 문제 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들을 단거나 해드리는 반이에요. 근데 이제 요즘에도 저한테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연락도 하시고 막 답답한 마음을 엄청 토로하고 계시는데 제 수강생 선생님들도 이제 갑자기 불안해요. 막 이런 얘기를 이제 수험생 선생님들의 멘탈이 요즘 힘들 때잖아요. 그래서 제가 격려 문자도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마음이 좀 힘드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제 강의를 그동안 수강하지 않으셨던 선생님들도 유독 연락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점이 뭐가 있냐 하면은, 선생님들의 그런 글쓰기 연습이 너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본 경험이 너무 없고, 저희는 이제 문제를 1월부터 풀고 충분히 많이 푸는데, 저희 이지선 유할명에서 문제를 1월부터 풀어보신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은, 문제를 푸는 게 진짜 공부가 잘 된다. 공부가 많이 되고, 와, 내가 그동안 기본서만 보고 외운 거는, 그거는 진짜 공부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를 풀어보지 않고 기본서 외우고 주로 이제 암기 위주로 공부하셨던 선생님들은 어떤 착각을 하고 계시냐 하면은 진짜 공부가 암기하는 거야. 그리고 기본서 회독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뭘 질문하냐 하면 그냥 조금만 공부하고 답을 잘 쓸 수 있는 줄 알아요. 그게 이제 어떤 오해냐 하면은 이제 문제를 쓰는 것이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어떤 그냥 별거 아닌 조그마한 주의력이나 조금 글쓰기 스킬, 단순 스킬, 그거가 연습이 안 돼서 못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또 해요. 근데 그건 출발부터 굉장히 틀렸어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굉장히 합격하기 힘들어져요. 그게, 문제를 처음부터 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암기는 맘먹고 딱 하면 단시간 내에 돼요. 오히려 암기는 단시간 만에 됩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풀어서 답을 쓰는 것은 굉장히 많은 연습이 훨씬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다행인 것은 둘 중에 하나라도 되어 있다면 암기가 되어 있거나 문제 암기는 덜 됐지만 문제를 보는 눈이 있고 서술을 할 줄 안다. 내가 단어를 몰라 키워드 핵심 전공 용어들이 잘 생각이 안 나서 그렇지 대충은 안다. 근데 난 잘 써지지 않는다. 그것만 해도 굉장히 많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가지만 되어 있어도 지금부터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마음가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암기만 되어 계신 선생님들의 경우에 문제가 중요한 걸 모르고 자신이 실력이 좋은 줄 아는 거예요. 노입니다. 실력이 안 좋은 거예요. 자, 이 암기만 해갖고 내가 실력이 좋은 줄 알고 그리고 이제 그런 선생님들의 대부분 N수생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컷-5점 여기 계속 머무르고 있는데 느낌이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합격생과 선생님들과의 차이는 정말 거대한 루비콘 강이 놓여 있어요. 그 강을 건너는 건 쉽지 않습니다. 먼저 마음가짐부터 정리하셔야 돼요. 자, 문제 서답식 답안에 한 서너 줄씩 답을 쓰시는데요. 출제진들은 서답식 답안을 읽어보면 채점자들은 읽어보면은 사실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은 정보가 답안에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 우리 유할명은 이 임용 학원가가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진짜처럼 얘기를 하면은 수험생 선생님들이 또 그걸 믿으시는가 봐요. 어떤 수험가에서 답을 쓸 때 그냥 내용은 안 보고 엉터리로 써도 되니까 대충 써 이렇게 얘기하는 수험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초등학생들 받아쓰기도 그렇게는 안 시켜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들이 초등학생 학교 가서 시험 보는데 대충 써 이렇게 얘기하는 엄마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차라리 초등학생은 선생님이 조금 익스큐즈를 해주죠. 아직 어리니까.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날고 뛰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시험에. 그런데 뭘 대충 써요. 한 3줄에서 5줄 답 쓴 걸 딱 보면은 선생님들의 정보가 숱하게 보여요. 심지어는 선생님들의 심리 상태도 다 보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 그래서 제가 개인 지도할 때 선생님들한테 맞춰요. 선생님 이거 조용한 공간에서 안 쓰고 어수선한 데서 썼죠. 맞대요.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에 다 나타나요. 저한테 개인지도 받으신 분은 알 거예요. 실력 이외에 다른 것들도 다 드러나고 그리고 이제 키워드만 연결해서 쓰고 제대로 말이 안 되게 쓰는 이유는 그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알면은 말이 되게 쓸 수 있어요. 자, 선생님들 작년 시험, 재작년 시험,
실점, 그 기출도 풀어보셨을 테고, 아니면은 또 이제 시험장에 직접 들어갔던 선생님들 계신데, 자, 지금 뭐 초수 선생님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자꾸 속는 거죠. 그런데 시험을 들어가서 시험 보신 선생님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르고 대충 외워서 답을 맞추겠는지 못 맞추겠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알아야 답을 쓰게끔 문제는 그렇게 내요. 그냥 막 대충 외워서 답 쓸 수 있는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늦지 않았어요. 자, 이제 9월 시작인데 선생님들의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뭐 지금까지 외운 걸로 어떻게 밀어붙여보고 대충 뭐 스킬, 대충 요거 쓰는 거 내가 요거 좀 잘못해갖고 자꾸 떨어지는 거 아니까 노예요. 하늘과 땅 차이에요. 하늘과 땅 차이. 그런데 지금 한 2달 동안에 열심히 극복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서답식 답안 쓰는 것은 진짜 잘 써야 붙어요. 경쟁률이 얼마인데 대충 쓰고 말도 안 되게 쓴 걸 붙여주겠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넌센스 아이러니한 거예요. 아니 어떤 시험가에서 아니 뭐 초등학생 시험도 대충 써라 이런 대충 써서 점수 잘 주는 시험은 없어요.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 왜 시험이 그러면 쓸데없이 그냥 그대로 암기식 단어만 쓰게 냅두지 뭐하러 서답식 시험으로 바뀌었겠습니까? 그거는 선생님들의 사고력을 진짜 측정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시험에 의도가 있는 겁니다. 아니 뭐 대학 교수들하고 막 정책하는 사람이 아무런 할 일 없어서 시험을 바꾸는 거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그 의도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안 늦었어요. 지금부터 열심히 연습하면 되는데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내가 처음부터 이거 다시 갈아엎고 새로 해야지. 글 쓰는 거 새로 배워야지. 마음만 먹으면 생각보다 오래 안 걸립니다. 더구나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리잖아요. 명확한 샘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 자꾸 이제 막 잘못 생각하시고 조금만 고치면 되는 줄 알고 어떤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답답하니까 막 저를 많이 괴롭히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근데 그게 제가 알려드려요. 제가 뭐 공부하시고 어떻게 하세요? 다 알려드리는데 그대로 해야 느껴지는 거지. 그런 시간을 다 뭐 겪어야 될 시행착오 안 겪고 시간을 안 들이고 그냥 제 말 몇 마디로 해결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문제를 풀어보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를 제 설명을 듣고 진짜 풀어보세요. 엄청 오래 안 걸려요. 그러니까 진짜 공부를 하세요. 그러니까 막 날림으로 자꾸 하려고 그러지 말고 진짜 공부를 하세요. 진짜 생각을 하시고 제 강의를 진짜 귀 기울여서 들으시면서 고민하면서 내용을 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게 풀리는데 자꾸 대충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될 성질이 아니에요. 오히려 외우는 거 이런 거는 그냥 사실 암기는 그 지식기술 태도 영역 중에 이제 지식에 해당하는 것이고 지식의 적용 분석 종합 평가 중에서 가장 하위 단계 팩트 지식 단계는요 오히려 제일 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시험에 나오는 것은 분석 종합 평가를 묻는 거거든요. 어떤 게 더 오래 걸리겠습니까? 완전히 거꾸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지금 선생님들의 그런 마음가짐을 바꾸고 출발하신다면 충분히 됩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관건은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는데 문제를 풀어도 제대로 풀어보셔야지 대충 세상에 대충해서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임용시험 경쟁률을 보십시오. 절대 대충하면 안 됩니다. 저는 혼신을 다해서 진짜 사력을 다해서 선생님들 가르쳐드리고 정말 잠 안 자고 쓰러져 가면서 문제 드리고 대학 교수님들하고 같이 문제 내고 하나하나 저는 제대로 알려드려요. 거짓말을 해서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개인 지도할 때도 정말 진심으로 알려드려요. 그래서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려요. 이거 틀린 거라고 말씀드려요. 이거 틀린 거다 뭐 틀렸는데 뭐 잘한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선생님 뭐 열심히 하세요. 막 이렇게 위로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선생님들이 따라서 그런데 이게 이제 저는 정확한 말씀을 드리거든요. 점수도 정확하게 내드려요. 떨어질 점수면 떨어질 점수를 내드려요. 그리고 이제 붙을 분들이면은 붙을 점수를 내드리는 거고, 근데 경계에서 어떤 점수가 제일 많냐 하면은 컷 마이너스 한 5점부터 컷까지가 제일 많습니다. 이 밑에 있는 분들은 아예 붙을 생각을 안 해요. 내년을 계획하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인데 컷 근처에 있는 분들은 자신이 붙을 줄 아는데 오해예요. 절대 못 붙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자, 진짜로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야 붙는 거예요. 그 경지를 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 넘을 수 있어요. 그 점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 어떤 시험에서도 대충 써라,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그거는 옆집 애한테 얘기할 때. 어떤 옆집 애? 우리 애하고 경쟁해서 제가 좀 못했으면 좋겠는 옆집 애한테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책임성을 가지고 자기 자식한테 얘기할 때는 야, 너 지우는 것도 깨끗이 지우고 여기 글자 맞춤법 틀리면 안 되고 글씨 또박또박 이쁘게 써. 그렇게 얘기하지. 대충 써.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거는 우리 애랑 경쟁하는 옆집 애한테 야, 너 좀 시험 잘 못 봐라. 이런 나쁜 마음으로 어른답지 못한 마음으로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선생님들이 진짜 붓기를 말하기 때문에 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충 쓰면은 오수 갑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오수도 너무 이제 이게 심한 고문이죠. 붙을 줄 알아요, 자기가. 근데 제가 볼 땐 아니에요. 그렇게 해갖고는 떨어져요. 자, 그래서 스스로 막 실력이 좋은 줄 알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지선 유아이명에서 이제 명심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공부하세요. 선생님들이 타성에 젖어서 막 문제 다 외우지 마시고 항상 공부할 때는 엉덩이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진짜 공부를 하세요. 그게 중요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아마 다 아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거의 저희가 풀어본 문제 그대로 나오는 것도 굉장히 많고 우리 오늘 지금 풀어볼 문제 중에 작년 거 제가 그대로 넣어놓은 문제가 있어요. 이거 있는데 이거 지금 어떤 문제냐면 우리 실전 모고를 이제 매주 하나씩 풀 건데 실전 모고 1번 같은 거 이런 거는 똑같이 나왔어요. 작년에. 똑같이 나왔어요. 작년에 요거 똑같이 나와서 모범 답안을 문제는 이제 말은 조금 틀리죠. 진짜 이걸 베낀 게 아니니까. 그래서 모범 답안 보시면은 여기 이거 그대로 쓰면 답이었어요. 그래서 제 수강생 선생님들 중에 모범 답안 필사해서 외우신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대부분 다 들어있었다고요. 요대로 쓰셨으면 모든 키워드 완벽하게 다 들어있어요. 이런 문제가 되게 많거든요. 심지어는 진짜 문제 지문도 유사한 것도 너무 많아요. 논술도 똑같이 나온 거 너무 많은데 그럴 때 이제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뭐든지 고수들은 표정이 안 변하는 거예요. 항상 평정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제 좀 뭐 안 좋은 예, 노름하고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왜 타짜 영화도 옛날에 있었잖아요. 진짜 고수들은요. 자기한테 좋은 패가 들어왔을 때 표정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표정 관리 못하는 사람은 하수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내가 다 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럴 때 평정심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자, 굉장히 유명한 피아니스트들 있잖아요. 피아니스트들이 엄청 쉬운 곡, 엘리제를 위하여 이런 거 시켜도요. 피아노 앞에서 바짝 긴장해요. 그거는 사실 초등학생 때 이제 치는 거니까 그 피아니스트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쉽잖아요. 뭐 나한테 이런 거 시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그렇게 쉬운 곡은 잘 연주를 안 하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요청이 온다거나 연주할 일이 있잖아요. 제가 그런 걸 봤어요. 너무 쉬운 곡을 연주하는데 딱 집중하고 마치 막 진짜 어려운 곡 연주할 때처럼 그렇게 집중하고 피아노를 쳐요. 그러니까 그 이제 흔한 그 엘리제를 위하여하고 다른 거예요. 그죠? 자, 선생님들께서 시험 문제를 딱 받았어요. 그러면 막 다 어렵다 하는데 막 다 아는 거 나온 거예요. 그럴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이게 타짜처럼 집중해갖고 딱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내가 안 풀어본 문제, 특별히 1번에 이제 교수들이 제일 어려운 문제를 배치를 많이 하니까 1번을 딱 받았는데 아니면 논술 1교시 1번 딱 받았는데 완전 처음 보는 게 나왔어요. 자, 선생님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타짜 패가 완전 안 좋은 거 들어와 있어요. 그래도 표정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 완전 모르는 문제 나와도 절대 쫄지 마세요. 그거는 1번이 어려우면 뒤에는 쉬워요. 난이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단 그 점을 명심하시고 나에게 어려우면 남도 어려워요. 그리고 세 번째 진짜 명심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어려워 보이고 모르는 것 같을 뿐인데 잘 생각해보면 아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잘 생각해보면 아는 문제일 경우에는 1점, 그 문제가 배점이 만약에 1점이다. 틀려도 1점 날아가는데 다른 거 다 맞으면 돼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아는 것 같으면은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잘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생각이 나거든요. 쓰면 한 0.2, 0.3, 많이 날리면 0.5. 그 정도 날려요. 그러면 너무 어려운 문제에서 깎이는 게 딱 0.5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 개를 틀려도 0.2, 0.1, 0.3 이런 식으로 감점되잖아요. 제가 이제 선생님들 감점할 때 0.25씩 감점하는 적도 있고 뭐 이런데 0.25 날렸어요. 0.25씩 한 4, 5개 날려도 점수 그렇게 많이 안 날라갑니다. 그런데 통으로 축축축 이거 모르는 거야. 막 진짜 반은 포기하고 대충 쓰면 진짜 1점씩 날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모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문제를 워낙 많이 풀고 모범답안 외우고 막 별걸 다 하잖아요. 그래서 문제 풀 수 있는 능력이 웬만하면 좋아요. 그래서 정신을 딱 가다듬고 2가지를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제를 풀 때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예요. 잘 모르는 문제가 나와서 이거 뭘 쓰는지 모르겠다. 이럴 때 몇 가지를 문제를 풀 때 첫 번째 명심하셔야 될 거는 일단은 어떤 문제가 됐든지 간에 문제를 정확하게 읽어야 되겠죠. 정확하게 읽기. 뭘 묻고 있는 거지?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뭘 묻고 있는지 이걸 일단 파악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알면 쓰시면 되고 이제 잘 모르는 게 문제잖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런데 문제를 딱 읽을 때 저희처럼 문제를 많이 푼 경우에는 어떤 단어들이 막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라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딱 읽으면 이거 아닐까? 이런 게 떠오르는데 그게 답이에요. 그게 답일 가능성이 99%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모르는 건 낫다. 이 생각을 딱 하고 포기하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점수를 1점을 다 날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많은 문제를 제가 다 풀려드렸거든요. 그게다가 복습하고 반복하고 난리가 났기 때문에 모르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다 아는 문제예요. 그런데 용어라든지 표현이라든지 사례라든지 이런 게 조금 이제 내가 풀어본 문제 유형하고 좀 다를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 선생님이 모르는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인지를 딱 하시고 내가 아는 거라는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때 떠오르는 단어들 있잖아요. 그때 떠오르는 키워드 단어들은 진짜 답이에요. 대부분 그래요. 자, 그래서 일단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하실 건 뭐냐 하면은 내가 쓰고자 하는 키워드를 나열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그 키워드가 다 들어가면 답이 돼요, 사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쓰고 싶은 거지? 내가 뭘 쓰고 싶은 거지? 이걸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쓰고 싶은 것이지? 이거 2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딱 조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전제가 되는 건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고 쓰면은 답이 안 나와요. 포기하고 쓰면은 세상에 키워드가 다 들어가 있는데 이상한 말을 썼어요. 그럼 점수를 많이 날려요. 그리고 어떤 분은 안 써요. 안 쓰고 제가 왜 안 썼어요? 여러분, 교수님 저 이런 단어 들어가는 거 알았는데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서 안 썼어요. 이런 분들 많거든요. 자, 그러니까 최대한 점수를 살리는 방법은 정확하게 문제를 읽고 그 다음에 이때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이걸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단어들을 연결해서 내가 지금 이 단어들을 떠올리면서 뭘 쓰고 싶어 하는 거지? 요거 2개를 잘 조합해가지고 답을 최선을 다해서 육하원칙에 맞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정확하게 쓰시면 어떤 경우에는 다 맞춰요. 작년, 재작년 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합격생 선생님들이나 수석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실수 안 하는 건 물론이고 기본이에요. 실수한다 이러면 이 완전히 풀려 있는 거예요. 이 마음 상태가 풀려 있는 거예요. 실수를 안 하는 건 물론이고요. 모르는 문제까지 생전 처음 보는 내용까지 유추해서 이렇게 쓰고 나와요. 그래서 점수를 풀로 다 받는 경우도 있고 약간 감점인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1등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 제가 지금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고 있는데 개인지도 오늘 아침에도 개인지도 하고 막 이렇게 왔는데 저랑 공부하시면서 진짜 얼마 안 된 분들도 제가 시킨 대로 하는 분들은 잘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 단계를 막 알려드리는데 사실상 가능하면 제 강의는 많이 듣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코스를 쫙 짜놓은 거잖아요. 아니 제가 쓸데없이 강의를 많이 하겠습니까? 이게 코스를 쭉 짜놓은 거고 저는 다른 거 생각 안 해요. 빨리 합격시켜드려야 돼.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전부 강의로 저는 개설을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상황이 되시면 제 강의를 듣는 게 좋고 그리고 안 되시면은 그 중에 저한테 상담하셔가지고 이렇게 뽑아서 이제 들으실 수는 있는데 제일 좋은 거 다 듣는 게 제일 좋겠죠. 자, 그래서 작년에도 봤어요. 시험장에 가서 후회하시는 선생님들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가보니까 제가 풀어준 문제가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근데 답을 잘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때 진짜 이지선 쌤이 말할 때 들을 걸. 그리고 이게 이제
한 반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반, 저 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선생님들이 시험장에 가서 후회를 하시고 그 다음 해에 와서는 제 강의를 다 듣고 막 이런 분들이 많아요. 아마 이제 강의 들으면서 나네 막 이러실 거예요, 진짜. 그런데 이제 뭐 모든 강의를 다 듣는 게 어려운 분도 계시고 상황이 되시는 분은 다 들으면 좋죠. 그만큼 진짜 필요한 문제들을 다 개설을 해놓고 내용을 넣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 필요에 따라서 저하고 상담하시면서 수업 들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문제들은 진짜 시험에 나와요.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많이 풀어보시면서 문제 푸는 능력을 들여야 되는데 이게 문제 푸는 능력을 안 기르고 그냥 기본서 외우고 암기하는 거는요. 공부하다 말고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를 진짜 많이 풀어야 됩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는 한 5천 문제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 정도는 풀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5천 문제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카운팅해보면 전체 모든 강의를 다 합했을 때 카운팅해보면 한 10,000문제 되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2반에서 더블모고 봤어요. 2반에서 마지막 주에 더블모고를 요반에서 봤었는데 요번에는 이제 실전모고 반들에서 더블모고를 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문제를 줄여서 보는 건 안 합니다. 문제를 왜 줄여서 봅니까? 실전처럼 보는데 뭐 줄이지 않아요. 늘려서 봐요. 쓸 것도 더 늘리고 해서 실전모고 매번 보는 거고 그리고 더블모고 봅니다. 더블모고. 그래서 더블모고 반을 개설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냥 반을 개설하고 제가 그냥 깜짝 보너스로 제가 더블모고를 아예 선물로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더블모고들을 이제 몇 번 볼 건데 자 일단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충분히 푸시고 이 점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요반은 어떻게, 이 OT니까 어떻게 진행되냐 하면, 자,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내용 단권화는 제가 다 해드렸어요. 내용 단권화는 암기장, 수석 암기장, 이 두 가지 종류로 다 해드렸어요. 그래서 내용 단권화는 선생님들이 할 필요가 없어요. 수험생들이 몇 년 동안 머리 싸매고 했던 거 다 제가 그냥 드렸거든요. 근데 문제 단권화도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답노트 이런 거 하시는 거 좋은데 또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아예 문제도 안 거나도 제가 어느 정도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찍어드리는 것까지 다 해드리고 있는데 자, 우리는 진짜 이 문제 단권화반에서는 문제 단권화 1에서는 꼭 알아야 할 필수 내용들을 문제 단권화를 해드렸고 문제 단권화 2는 심화반이에요. 심화반.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서 신이론이라 하면 필수 내용이에요. 왜냐? 59개 내용 안에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새롭게 강조하는 부분들을 신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신이론 그리고 서답식 열린 문제를 굉장히 많이 넣어놨거든요. 자,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이고 이제 이런 거에 중점을 둔 거고 그러면 이 중점을 둬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냐 하면 요반은요 신이론 주제별로 문제를 총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매주별로 신이론 주제를 잡아가지고 그 주제별로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매주 이게 마지막 주 실전 모의고사만 있는 게 아니고 매주 실전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5주 차에는 교육과정 A, B 실전 모의고를 볼 거고요. 자, 여기는 요 1에서 4주까지는 지금 수업 시간이 1시 반에 시작인데 12시까지 이 자리에 오시면 직강쌤들은 12시부터 1시까지 한 교시분 그러니까 교육과정 A, B를 섞어서 한 교시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한 교시분 실전 모의고사를 보고 해설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인강 선생님들도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지금 아직까지 문제 푸는 거 두려워요. 막 이러시면 그냥 수업 시간에 오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주제별로 이렇게 범위별로 다룰 것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자 요거 이제 실전 모의고형 문제입니다. 1주차 실전 모의고사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정리 문제예요. 정리 문제인데 오늘은 누리과정입니다. 그래서 내용 정리 자료도 드려요. 그래서 오늘은 놀이 이해 자료집을 정리를 할 거예요. 놀이 이해 자료집에 있는 요건 이제 놀이 중심으로. 왜냐하면 내용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제가 제 책 한 번에 끝내는 그 해실이 책 있잖아요. 해실이 한 번에 끝내기. 그 책에 내용 정리가 잘 되어 있고 내용 그동안 정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놀이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놀이 이해 자료집 정리를 해드릴 건데 사실 보시면 작년 논술도 거의 여기서 나왔어요. 이 정리한 데서 이거를 잘 알고 계셨으면은 논술에 딱딱 쓸 수 있게 그렇게 나왔어.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작년에도 사실은. 그래서 요거 오늘은 이해 자료집 정리를 할 건데 이해 자료집이 놀이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놀이를 이렇게 보는 거라고 해설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해설 정리, 요 놀이 이해 자료집 정리한 거를 문제로 풀어보는 거예요. 자, 요렇게 이제 볼 거고. 그래서 정리 문제는 오늘은 놀이 이해 자료집 중심으로 정리를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실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요런 식으로 갈 거예요. 계속 그래서 매주 실전 모고 한 교시분. 근데 요거 교육과정 A, B 합해가지고 1시간 차, 1교시, 우리 70분짜리 한 세트. 그거 볼 거고. 그리고 주제를 잡아가지고 내용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매번. 그리고 정리 문제 풀고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께서 요 반을 총 5주차로 진행을 할 건데 자, 이 반의 핵심은 신이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이론 주제별로 주제 정리, 문제 정리를 같이 할 거예요. 그리고 구분이 어렵고 좀 혼돈스럽다 싶은 거, 그런 문제들. 주로 이제 열린 문제 뭐 이런 것들, 서술식 좀 길게 쓰는 것들, 이런 거 중심으로 볼 거고, 그래서 요 반은 문제 단권화 2반이에요. 그래서 단권화를 전 나름대로 1반, 2반 이렇게 해드린 거기 때문에 혹시 오답 노트나 단권화가 너무 어려우신 선생님들은 요거 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유아교육학과 학과장 교수 출신이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 인력풀 출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맞아요. 그래서 제가 뭐 쓸데없이 대학 그만두고 여기 나왔겠습니까? 그리고 쓸데없이 제가 막 강의 막 개설해서 잠 안 자고 막 이렇게 뛰어다니겠습니까? 제가 선생님들 새벽까지 만나고 정말 무수한 문제를 공급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도 쉽지는 않습니다. 예. 저도 이제 물론 공부를 그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일이지만은 가끔씩은 좀 건강에 무리가 올 때도 있고 좀 그래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선생님들이 합격하시니까. 그래서 정말 빨리 붙고 저는 빨리 붙기를 원해요. 선생님들께서 저희가 이제 그 1년 커리 같은 경우에도 강의가 많잖아요. 그거는 어떤 의미냐면 요 코스를 따라오면 붙는다는 확신을 갖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혼자 하기 어려운 분들은 개인 지도도 받으실 수 있고 막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원하는 대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간단하게 이렇게 짜놓은 그런 반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단과도 저희는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많은 선택의 여지를 선생님들한테 드리고 제 목표는 완전 생초수 선생님이 1년 동안 공부하면 붙게 만들어드리는 게 제 목표고 그런 분들이 실제로 많이 계시고 진짜로 저한테 막 그 고시문이 뭐예요? 교수님 막 이런 거 묻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거 묻는 분들이 저하고 한 2-3달 굴르면은 잘 하십니다. 진짜 잘해요. 개론 처음 봐요. 막 이런 분들. 한국사도 못 붙고 그리고 이제 고시문이 뭐예요? 막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한국사는 뭐 떨어질 수 있지만은 고시문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 A에는 뭐 나와요? 막 이러시는 분들 있죠. 그런 선생님들, 아예 시험 자체를 처음 보시는 그런 분들도 한 2달 정도 지나면은 저하고 하면 잘하세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저는 목표로 하고 타겟으로 하고 짧은 시간 내로 확 쏟아부어서 붙을 수 있는 그런 커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제 진심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짧은 시간 내에 왕창 공부하고 붙는 게 가장 경제적인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걸 타겟으로 해요. 그리고 자꾸 이제 막 이렇게 저는 죄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떨어지는 길을 막 알려주면서 그렇게 하면 붙는다고 막 그게 너무 힘든 게 뭐냐 하면 5개념을 머릿속에 넣어놓으면은 그걸 빼는데 시간이 소모돼요. 우리가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파일 정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진짜 그거는 너무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리고 수험생들은 또 이렇게 강사를 또 약간 좀 추종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자기가 많이 아는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많이 아는 줄 알고 왜냐하면 문제를 하나도 안 풀었는데 문제 안 풀고 쓸 줄 모르고 막 키워드만 나열해갖고 뒤죽박죽으로 쓰고 자기가 잘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요 못 붙어요. 못 붙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뭐 80점 근처까지 가고 막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키워드만 나열해도 이제 부분 감점하고 점수를 줄 수 있으니까. 근데
그 한계를 뛰어넘는 데까지 무수히 많은 눈물과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제 그런 거를 보는 입장에서는 전 마음이 너무 아프죠. 아, 이분 붙는데 앞으로 몇 년 걸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될 것은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결코 실수하시면 안 돼요. 무슨 실수를 합니까? 피아노 잘 치는 피아니스트가 무대에 올라가서 실수하는 거 보셨습니까?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수석 합격생들 치고 실수한 사람 못 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르는 것까지 맞추고 나와요. 자, 그런 자세로 최선을 다해서 항상 연습을 실전처럼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OT를 마치고 잠시 후에 우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